예, 2023년 8월 4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현장 인력 대부분 경험 미숙 외국인, 시공 오류 품질 저하, 예견된 사태. 이게 조선 비즈 뉴스일 겁니다. 시공 오류 미흡 사유 봤더니 백은도 이해 도면 검토 부족, 골조 공정 힘 많이 요해 기피 대상, 외국인 집중 투입, 정부 인력 불균형 해석 안정적 수급 고심해야. 이런 뉴스를 보고서 참 부실 시공의 근본 원인을 애꿎은 그 젊은 중국인 및 외국인들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전형적인 그 책임 회피를 발언한 건설 관련자들의 얘기를 여과 없이 기사화하는 기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뭐 건설산업연구원 뭐 그 연구위원 박사 이름을 빌려 가지고 뭐 기능 등급제 등 이렇게 해서 이 외국인 그 근로자들이 문제였다는 식으로 해 나가는데, 요거 건설,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대건설 출신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자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설업체가 해먹은 거다 철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건설회사에 약간의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엔지니어들은, 기술자들은 도면을 보고 철근 물량을 산출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엔지니어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만, 제대로 그거를 샀다 한다면은 철근을 빼먹었다면 분명히 남았을 거고, 그것을 그 본사에 안 들키려고 그걸 또 철근을 팔아먹었을 거예요. 왜냐면 한 2, 3년 전에, 한 1, 2년 전에 철근 가격이 거의 뭐 더블로 올려가지고 유명한 그 둔촌 주공아파트 이 건설하는데 건설 회사들이 전부 다 건설 중단을 했죠. 공사비 안 올려주면 못한다. 건설자재 가격이 너무 뛰었다. 그래서 건설 중단까지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은 그 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계약된 금액으로 그냥 해서 남을 내니까 철근을 빼먹었다 이렇게뿐이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본 원인은 건설업체의 부정부패지, 애꿎은 왜 젊은 중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갖다 붙이냐. 나는 한마디로 이럴 때 이제 얘기하면은 개새끼들 이런 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낮엔 폭염, 밤엔 모기와 전쟁, 잼버리가 오징어 게임 촬영장입니까? 외국 그 부모가 SNS에 올린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각국 학부모 참가자들 입단 항의 해가지고 이 폭염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왜 여름에 하나 몰라요? 2015년에 일본에서도 잼버리 대회를 그 우리와 같이 이 바닷가에서 했대는데, 왜 나무가 많은 그런 숲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관 힘들어하는 그런 그 참가자들 참가비도 뭐 150만 원씩이나 받아 처먹었대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뭐 자관 어쨌든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만 못해도 실격패할 수 있다. 아, 행사를 취소 의사 결정할 인물들이 그렇게도 없는가라고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윤눈, 서현역, 난동은 테러, 경찰력 동원의 초강경 대응, 서현역, 이게 요즘에 묻지마 살인 뭐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그 극단적인 기후와 극단적인 정치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까지 극단으로 몰아가고 소시오패스 이런 거를 양산하는 나라가 돼버린. 우리나라 이제 뭐 옛날 그 국뽕 유튜버들 보면은 뭐 서울이 안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잼버리 대회 하나로 한국의 그 국격은 매우 크게 손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대형 화재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은 이제는 대테러 차원에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제가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야 이제
엉악해서 인식을 한 모양입니다. 동생뻘이긴 합니다만은 나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또 한마디 한 게 폭염으로 비상이 걸린 잼버리 대회에는 냉반 버스와 냉장 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됐는데 윤 대통령이 내치의 모든 것을 다 하냐? 행정안전부 장관은 뭐하는 작자인가? 뭐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물 나오는 걸 갖다가 무슨 저 이 그 동물들 개새끼들 그 이제 물 먹이듯이 이런 식으로 이게 설치했다는 게 이게 무슨 아이디어인지. 여기 개새끼 갖다가 물 틀어놓고 마시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애들 왜 수준이 있다 이뿐이 안 되지. 잼버리 비난 못하는 야당 조직위원장도 집행위원장도 야 인사여서 조선일보에서 또 까는 뉴스를 한번 했네요. 문재인 정부 때 유치 성공해가지고 이번에 그 5명의 공동조직위원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그 다음에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그리고 민주당의 김윤덕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이제 또 윤석열 정부를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제 비판을 했대는데 후진국형 난민 캠프 같은 재난체험 잼버리 대회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휘발된 행정력을 한탄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비비 꽈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못했다고 뭐 그 전임 정부 뭐 야당 그 민주당 애들이 주관을 했던 또 전북에서 이런 일이 또 전북도 지사도 문제인 거죠. 온열 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서 편의점 운영하는 GS25가 내린 결단. 요런 뉴스를 위키트리 아니면은 안 내보낼 것 같아요.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도 보이는 부정부패의 사례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여기에 그 왜 GS25만 여기에 말하자면은 점포를 차렸냐 해가지고 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 시중보다 비싸게 팔았는데 다시 가격을 시중과 같이 내렸다 하는데 왜 그랬겠느냐. 비싸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그 지방 이 축제 이런 걸 보면은 그 공무원 아새끼들이 자릿세 받아먹고 뭐 이러냐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릿세 받아먹고 안 봐도 뻔합니다. 지역 주최 등과 마찬가지로 자릿세도 혼납해야 하고 집행자들에게 뇌물도 먹어야 독점 판매를 땄을 터이다. 가정입니다. 증거가 아직 없을 때는 가정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 심증이 간다 이 말이에요. 심증이. 네. 경남은행 562억 횡령사고에 금감원 전 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관리 점검 해가지고 금융감독원이 BNK 경남은행에서 562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 은행의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뭐 그 횡령 사건이라는 게 뭐 옛날에도 있었고 뭐 계속 그 나오는 겁니다만은 돈을 만지는 사람들의 그 유혹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많이들 하는 얘기가 그 횡령 사건 뒤에는 여자가 있다. 이랬었는데 우리 젊었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는 횡령 사건 뒤에는 투기가 있다. 주식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올 뻔해요. 이런 금액을 어떻게 횡령을 해서 어디다 써먹었느냐. 참 자관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좀 뭐 은행권 자체에서 횡령 사건이 나니 이거 뭐 어떻게 은행을 믿고서 돈을 갖다가 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은행발 횡령주의보에도 경남은행 자체 검점소도 몰랐다. 뉴스 1에서 이런 뉴스를 해가지고 직무불리 등 사전 예방이 기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대출이니까
그 다음에 수금하는 것도 지 몫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대출하는 놈은 대출하게만 하고 수금하는 놈은 수금조가 따로 있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야 돼.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에서도 보통 업무 분장을 나누는 이유가 그런 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산화 됐다고 사람 자르고 뭐 해서 소수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비용 절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횡령의 근본 원인은 그 비용 절감이라는 인건비 절감, 비용 절감 이런 이 원가의 그 망령들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저는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가 회계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내 새끼 지상주의의 파탄, 공교육과 그가 죽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 이제 그 기고하신 분이 김은 소설가네요. 공교육은 죽었다. 그 배우는 학부모라는 익명 집단 해서 쭉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읽어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정당한 지도 행위는 신고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 작가는 언어의 농간이다. 정당한이란 한마디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권도 정당한 요구일 경우 이 정당한이라는 말이 말장난이다 이런 얘기죠. 내 새끼 지상주의라고 그렇게 이제 그 김은 소설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대한민국 평균에 얘기했지만은 그 성한 사람들, 성박 사람들하고 그렇게 상하 신분, 경제적인 상하 신분 계급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게 주로 강남 지역이 더 심하다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그래도 그 소설가라고 이런 용어들을 쓰네요. 공기들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다. 해서 김은 작가에 대한 소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G, KT, 네이버, 카카오 스타트업 AI 주도권 다툼. 코리아 타임즈의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 AI 기업 오픈을 통해 가장 잘 알려진 하이퍼스케일 AI 채팅 GTP는 스스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판단하는 AI를 말한다. 자가학습, 자기학습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이런 플랫폼을 주도권 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기업 러쉬 배경엔 이거 있다. 아, 모디 노빅스 조단위 지원금 지급, 중국 넘을 인구수, 내수의 성장률까지 더해져 해가지고 미국 기업들 많이들 인도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인도 정부에서도 조단위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그 투자가 중국에서 인도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인도의 인프라가 어떤지가 좀 걱정된다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미중 틈바구니에 끼인 한국 기업들이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틈바구니 그 사이에 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언론의 그 보도의 자세가 못마땅합니다. 고래 등에 새우등 터진다 이따위 얘기들이나 하고 자빠졌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비유를 해서 해야 될 게 아니죠. 저는 그 이솝우화의 그 박쥐론을 얘기할 따름입니다. 어, 수 틀리면은 짐승이 됐다가 수 틀리면은 새라고 주장하는 그거하고 이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중에 그 왕따 당해서 동굴 속에서 살지 말고 필요할 때 확실한 쪽에 그냥 붙어라. 이러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뭐 틈바구니에 껴서 우리가 무슨 국격이 어떻고 뭐 이따위 얘기할 거 없다 이거죠. 인도 모디 노믹스의 정책 주요령에서 좀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국 인구주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주고 있네요. 뭐 2030년경이면은 그 인도가 더 인구가 많아진다. 인구 많다고 그 인구 많으면 노동력도 많고 인건비가 싸고 뭐 그렇겠지만은 향후 제 생각에는
인건비 가지고 그 공장 옮기는 시대는 아마 이제 없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예 예언을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 올진 모르지만은 인건비 때문에 공장 옮기는 시대는 이제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현대차, 기아 하반기 전동화 변수 기대한다. 그러니까 현대하고 토요타를 비유를 했네요. GD넷 코리아라는 데인데 북미 시장 점유율 나홀로 상승, 토요타 불확실성 높아. 현대차, 기아가 상반기 글로벌 3위를 굳혔답니다. 1위와 2위는 각각 도요타와 폭스바겐 그룹이 자리했다. 중국을 안 빼는 이유는 거기는 중국 내수를 빼면은 수출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중국 이 차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칸이 좀 해서 쭉 지금 얘기한 뉴스들에서 자꾸 이 미국과 이 중국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뭐다 이 새우등 터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미중 공급 사슬에서 약한 고리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막대하는 거 아니냐. 어떤 언론 대화에서 뉴스 대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싱하이밍의 망발인 중국이 패배하는 것에 베팅을 하면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취지의 표현이었죠. 그러면 미국도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보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은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때 중국과 다른 익스플로이트 정책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일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이라고 제가 이유를 여러 가지 달아보지만은 그걸 이용해서 잘 나가는 한국 기업들 미국에 공장 지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익스플로이팅 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울한 제조업 상황이 아시아 주식을 남하시키다. 중국이 이제는 끝났으니까 일반적으로 이 인도네시아, 필리핀만이 공산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일본, 중국 이런데 반도체 이런데 뭐 한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한국이 하반기에 좀 좋아지지 않겠냐 하는 취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입출력 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구매 활동이 1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한국의 상황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신호다라고 긍정적으로 릴머니라는 데서 소개를 했습니다. 반도체 제조를 거점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홋카이도와 구마모토현이 협정 체결을 했다. 구마모토의 TSMC JSAM인가 그렇게 상호가 되어 있고요. 홋카이도는 레피더스 해가지고 서로 업무 협정 체결을 했다. 반도체 영광이요. 다시 한번 해서 이제 일본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NTT 주식 매각 원래의 논의 착수 기대 교차 진통도 있을 거고 자민당에서 NTT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KT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보유한 NTT 지분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국방비에 충당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 말하자면은 이걸 진행하는 위원장이 다코 오이치 정조 회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대 물가라지만 국민 부담 여전, 끓는 지구 악재까지 안심일러.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3%지만 항상 통계는 우리 생활 물가, 피부 물가는 틀리다고 많이 얘기했죠. 요즘 식당에서 상추 안 줍니다. 폭우 여파로 상추나 채소류도 급등했다. 장보기 겁나 체감 물가 부담 여전, 전쟁 장기화에 펄펄 끓는 지구까지 정부 할인 행사 등 가격 안정 노력을 한다.
요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경동시장에서 찍은 사진 모양인데 요거는 양배추 같죠? 그 상추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서 그 상추가 비싸니까 이제 이 젊은이가 양배추를 사는 것 같아요. 자, 장을 보는데 이제 장은 난 여성들이 보는 건 줄 알았더니 배낭을 메고서 또 한 손에는 또 이미 장본 물건이 있는 모양이네요. 남자들이 이게 이 총각 같기도 하고 결혼한 사람인지 어떤 요즘은 총각하고 결혼한 사람은 구분 식별이 잘 안 되는데 아마 마누라 대신 장 보러 왔는지 경동시장이면 거의 뭐 도매 가격으로도 하는 도매상들도 많이 있는데죠. 소고기, 돼지고기 싸게 팔아가지고 식당에 가서 먹을 수준이 안 되면은 경동시장 같은 데 가서 소고기나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사면은 적은 가격으로 충분히 집에서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집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경동시장 동네 언니들하고 갔다 오기도 하더만요. 중국, 미국 제재의 반격, 반도체 원료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공식 제한, 톰즈 하드웨어라는 데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갈륨이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통제를 하니까 중국은 그럼 반도체 만드는 소재를 자기네들도 수출 통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는 폐전자제품으로부터 갈륨을 회수할 계획을 또 발표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반도체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잭 라이언 시즌 3 러시아 내 일부 세력이 소련을 복구 시도하는 시나리오. 왜 이거를 제가 정리를 했냐 그러면은 이 체코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으로 나오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미 그 침공돼 있다는 그 설정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아마 그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이 말하자면은 이 세계 대전을 일으키려는 그런 음모가 있는데 그런 음모의 정보를 미국 CIA에 잭 라이언한테 그 정보를 준 사람이 루카 고차로프라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들이 여기 좀 써 있고요. 의미 있게 좀 현재 이 실제 세계 그 정세를 비유해서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테타 세력이 미국 핵무기를 복제해서 미사일을 만들어서 그거를 체코 어떤 소도시에서 터트리려고 했는데 그걸 일단 막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나와 있지만은 소규모 전쟁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보복 행위를 도발하기 위해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가는 게 소규모 전쟁 이론 속에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는 너무 성급하다. 그 전에 미국이 위장된 핵무기를 확보했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코에 나토 미사일이 배치되게 되는데 요게 이제 미국이 걸려든 거다 이거죠. 루카 소콜 프로젝트라는 건데 그것이 프로젝트의 숨겨진 시나리오는 나토가 핵물질을 옮기는 건 국제법 위반이야. 이제 러시아의 반응이 어떨지 알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늦게 알아차린 거죠. 또 그 드라마에서는. 그래서 흑해에서 미소 군함의 전쟁 위기가 일촉즉발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그 러시아 정보 제공자가 루카라는 사람이 부함장을 설득을 해가지고 함장을 이 체포하는 것으로 그 위기는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잭 라이언이 주인공이 아니고 사실 루카란 노인네가 2차 대전 체코에서 철군 시 상부 명령을 거부하는 동료들을 사살했던 아픈 이력이 있던 장교 출신이다.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그런 아픔과 내가 이 빚을
진 게 많다. 미래 세대에.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했었다. 쿠데타를. 그러니까 쿠데타의 목적이 구소련의 영광을 다시 한번 하던 그런 세력들인데 그 세력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어,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왜 푸틴이 일으켰는지. 이거 전쟁 일으켜가지고 거꾸로 미국의 이 로키드 마틴이 F-35 비행기 그 흑자가 돼가지고 잘 나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로키드 마틴사가 푸틴 대통령한테 아마 큰 선물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그 서양 사람들끼리만 그런 영화 만들지 말고 중국을 주적으로 한 잭라이언 시즌도 한번 만들어서 방송해 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그 제안을 하고 싶네요. 중국이 서방에 첫 공격을 가했습니다. 텔레그래피의 뉴스인데요. 손자의 전쟁의 기술에서 익숙한 중국의 전략과 일치할 것입니다. 이게 그 중국 그 해커들의 그 이 침투, 이게 이제 전자화 이런 거 되면서 미래의 전쟁은 사이버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사회 및 경제 안보 기둥에 대한 선제적 사이버 공격을 수반하게 된다.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미국도 그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꽤 그 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군사 작전을 방해할 수 있는 중국 악성 코드를 추적하는 미국이라고 별도로 또 뉴욕 타임즈도 보도를 냈습니다. NSA 조지 반스 부국장은 이달 초 열린 정보 정상화에서 요거 뭐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중국이 정부와 민간 부분 네트워크를 침투하는데 얼마나 그 기술이 더 정교해졌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악성 프로그램은 잘 인지할 수 없게 장기간 휴명 상태에 있다가 어떤 메시지를 딱 던지면 그때 작동하게 되어 있는 그런 무시한 프로그램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실제 그 포탄 쏘기 전에 이런 이 전자전, 사이버전이 현재도 진행 중인 거죠. 결국은 이런 와중에 중국은 붕괴되고 있다. 시진핑이 대만 침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볼 경악의 이유. 그게 뭐 경악할 만한 이유인지 하세가와 유키히로 언론인이 기고한 내용인데요. 대만 침공의 이야기는 과장된 것 같다. 그 가능성이 낮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뭐 3월 21일 미국 외교 잡지 포린 오페스에 게재된 코넬대 교수들, 뭐 전문가들, 정치학자들이 모양인데 제시카 첸 바이스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국내 문제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지는 대부분 하지 않았다 하는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담당자의 임무는 억제와 도발의 균형을 취하는 것이다. 무조건 대만을 방어하는 이라는 약속과 결의 표명, 미국의 군사력 증대는 도발에 너무 쏠려서 본래 억제해야 할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 그 푸틴이 도발하게끔 미국이 꼬드겼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글로벌 세력의 음모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독재자는 별도로 탄압하는 법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여건이 안 좋아서 국민들의 어떤 그 불만을 전쟁으로 돌린다 하는 그런 논리는 안 맞아떨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쭉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린다면은 제1정치학자 강상중은 미중은 적이 아니고 경쟁자일 뿐이라고 진단했던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은 항상 최악을 가정해서 방위개혁을 서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에게 주적일 뿐 아니라 한국도 중공을 1순위로 가정해서 국방개혁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2순위는 자연적으로 북한이 되겠죠.
우선순위의 변경은 역사를 흔들 큰 변화를 만들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북한하고 대화할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현재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절망의 그런 그 현실이 명백하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한다고 그렇게 그 말한 사람의 말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만 침공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왜냐?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다. 문정부 사업 미뤄주다 에디슨 모터스 빚 100억 빚 또하는 전북. 아까 잼버리 대회도 전북이었는데 이게 또 전북이 왜 이렇게 나오죠? 군산 일자리 참여 에디슨 모터스 대출금 못 갚아 세금으로 메웠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정권 말기네요. 전북도 및 군산시와 손잡고 군산의 전기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추진했을 때 그래가지고 회계법인은 계속기업설의 존속 능력이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감사 의견도 2018년에 냈는데 이렇게 그 좀 부실한 기업을 왜 내세워 가지고 돈도 꿔주고 했는지 이게 다 정치바람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박원순 서울시장 때 그 전기버스 이거 중국산일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9월 태국 방문했을 때 강 회장과 같이 탑승하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문재인 정권 끝나니까 이제 에디슨 모터스도 당연히 정치에서 밀어주는 그 힘이 없어지니까 망해야 당연한 거겠죠. 자기 실력으로 커야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치욕 발언의 파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인데요. 하도 말 같지가 않고 생긴 게 꼭 무슨 좀 화장도 안 한 여자가 눈매가 매섭게 생기고 그래서 뭐 혁신위원장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 발언하는 게 참 좀 못마땅합니다. 어쨌든 이 공공기관장들 그거 저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임기가 좀 길고 그래가지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정치권하고 연결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좀 해먹어야지. 이거 뭐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고 낙하산 인사니 뭐니 해가지고 맨날 들쑤시고 이러고 이 지랄들을 하고 지랄 발광들을 하고 자빠졌는데 요거를 또 인용 안 할래다가 인용을 하게 된 게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지낸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반한 인사다 이렇게 이제 또 꼬집고 있고요. 성공회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개발발전위원장을 맡아 적폐청산을 이끌었다. 이 좌빨 요거는 천공회대 교수는 좌빨인 거 맞는데 이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그 경제부총리인가 아니요 기획예산처장을 했던 친구죠. 이 친구가 그래서 그냥 공무원으로서 했는데 이 그 문정권 때 출세한 거로 이렇게 좀 소개가 돼 있네요. 좀 지인이기 때문에 요 반장식이라고 반시네요. 반시가 그 유엔 사무총장 했던 사람인데 충청북도 괴산 출신들이 돼가지고 둘이서 아삼육이었다 하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이상 파트 2를 셀프타임즈 파트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